라스베이거스, 이곳의 연간 관광객 수는 3,500만 명, 관광객으로 인한 경제 유발 효과는 316억 달러에 이른다. 라스베이거스에 방문하는 방문객의 평균 체류일은 3.4일인데 체류 기간 중 카지노에 가는 확률이 86%다. 즉 관광객이 하루 카지노에 소비하는 시간이 평균 3.8시간이나 되는 것이다. 이것이 라스베이거스가 카지노의 도시라고 불리는 이유다. 공항에서 내려 카지노로 향하는데 1초도 허비하지 않도록 설계된 이 도시는 카지노를 위한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기자에 대한 질문에 미국 전 대통령 빌 클린턴이 답한 내용만 보아도 라스베이거스에서 카지노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도박에 빠져 문제가 심각한데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갬블에 빠진 사람들은 카지노가 아니라도 어떤 형태로든 갬블에 빠졌을 것입니다. 즉 개인의 문제지 카지노의 탓이 아닙니다. 더욱이 라스베이거스 카지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밤을 잊은 듯 찬란한 불빛과 갬블 돌아가는 소리, 사람들의 환호성이 끊이지 않는 도시. 세계 최대의 관광 카지노 도시인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수식어입니다. 이는 불과 70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풍경인데요. 라스베이거스는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도시로 20세기 초 철도가 들어서고 카지노가 생기면서 급격히 발달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라스베이거스에 카지노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최근 라스베이거스의 경제에 카지노 산업의 비중이 줄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스베이거스는 미 남동부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도시로 19세기 말에는 인디언들이 지배하고 있었다. 전형적인 사막 기후의 이 땅에 1905년 철도가 생기면서 도시화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1931년 도박의 합법화, 1933년 군주법 폐지, 그리고 1946년 마피아인 벅시 시걸이 플라밍고 호텔을 세우면서 라스베이거스는 본격적인 사치와 환락의 도시 이미지를 얻었다. 이 시점부터 당시 8,000명 남짓이었던 라스베이거스 인구는 급속히 늘어나 현재는 56만 명이나 거주하고 있다. 라스베이거스의 성장 비결에 대해 나가노 케이터는 그에 져서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라스베이거스 마케팅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나가노 케이타의 말처럼 라스베이거스의 성공 원동력은 단순히 카지노가 들어섰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인종, 문화, 계층, 직업에 관계없이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열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도박의 합법화도 금주법 폐지도 카지노와 호텔의 건설도 모두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방법이었는데요. 즉 라스베이거스가 다른 도시와 달랐던 점은 바로 개발 초기부터 사람들의 욕망을 끌어들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늘 성공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디트로이트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한때 자동차의 고향으로 불린 적이 있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 생산을 시작한 이후 디트로이트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 제조 도시로 성장하면서 1950년대에는 미국 4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혔다. 하지만 디트로이트는 2013년 7월 미국에 재정 파산을 신청했다. 부채 규모는 역대 최대인 200억 달러였다. 디트로이트의 몰락은 욕망에 감춰진 칼날에 대해 잘 보여주는 예다. 1940년대 제조업의 시대가 오면서 디트로이트에는 돈을 벌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미국 경제가 전성기를 맞게 되자 1950년 미국 제너럴 모터스는 디트로이트 협약을 맺게 된다. 디트로이트 협약은 근로자들의 퇴직 후에도 연금과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내주는 것을 핵심한 노사협약이다. 그 결과 인구는 200만 명까지 늘어났고 1970년대 말에는 디트로이트에서 일하면 맨해튼에서 일하는 것보다 돈을 잘 번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후 미국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인구와 세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노사 간의 디트로이트 협약으로 근로자와 퇴직자 복지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정부는 뒤늦게 복지와 공공서비스 비용을 감축하기 시작했지만 이성적인 정책이 사태를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디트로이트는 재정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공공인프라 시설을 매각하기 시작했다.
디트로이트 미술관은 소장 중인 명화들을 매각 추진 중이지만 도시의 경제가 회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디트로이트의 몰락은 과거의 영화와 무분별한 탐욕에 집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트로이트도 라스베이거스도 모두 사람들의 욕망으로 이루어진 도시인데요. 디트로이트의 실패는 바로 시대에 맞는 욕망을 잘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라스베이거스가 카지노 산업의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처음부터 라스베이거스는 카지노가 목적이 아니었다. 바로 사람들을 모으는 데 목적이 있었다. 카지노는 그 도구에 불과했다. 1980년대부터 경기 불황을 맞자 라스베이거스는 컨벤션, 전시회, 쇼 비즈니스 산업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최근 라스베이거스에 불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는 바로 상류층 고객들을 위한 호텔이다. 이 호텔들은 건물을 새로 짓거나 리노베이션을 진행해 스위트룸만으로 아우러진 공간을 만드는데 팔라도 라스베이거스나 벨라지오 더 호텔 등이 유명하다. 또 태양의 서커스 오쇼와 카쇼는 공연 내내 관객들의 혼을 빼놓고 쇼퍼홀릭들을 위한 150개의 숍이 있는 프리미엄 아울렛에서는 전문 모델들이 패션쇼를 직접 선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고객을 모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현재는 비즈니스나 도박 외에 순수 관광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전체 관광객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는 성공을 간절히 욕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노동하고 소비하며 특정한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도시의 흥망성쇠와 삶을 함께합니다. 세계사를 움직이는 5가지 힘을 쓴 사이토 다카시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욕망을 꿈꾼다. 이 욕망을 어떻게 발현하고 또는 제어하느냐에 따라 국가와 도시의 흥망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요. 세계사를 이끌어온 인간의 욕망을 읽을 수 있다면 미래 경제의 흐름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욕망이 인간의 미각에 영향을 끼친 과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